좀 갑작스럽지만 술은 좋아하십니까? 목욕 후 한 잔의 맥주, 차가운 잔에 거품을 내서 단숨에 들이키죠. 하지만 술을 즐기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그리고 혼자 생각이 잠겨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죠.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 술이 이야기를 낳고 그 이야기가 새로운 술을 빚어내는, 그것이 긴자의 한 구석에 조용히 존재하는 바 에덴홀의 신비한 시작입니다. 자,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은 신의 글라스와 함께 하시죠. 수즈에 샴페인을 섞은 에뛰드. 이건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즐겨 마셨던 칵테일이다. 그 그리운 맛은 피곤에 지쳐있던 나를 아주 기분 좋게 해줬다. 긴자의 뒷길 깊숙한 곳, 모르고 지나쳐도 당연한 작은 가게.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덕분에 충분한 휴식을 얻을 수 있어 내일 있을 일의 어려움도 잘 풀릴 것만 같았다. 그럼 다음은 어떤 칵테일일까? 수즈 김렛입니다. 이건 샤를 조르당이 더 나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리큐르를?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에뛰드, 수즈 김렛, 샤를 조르당. 이건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즐겨 했던 주문들. 어떻게 그 순서까지? 그래, 그때야. 파리의 호텔바에서 딱 한 번이었어. 하지만 그때 주문을 기억하고 있다니 기분 좋은데? 그리고 이것이 신의 글라스라 불리는 바텐더 사사쿠라 류와의 만남. 농담하지 마십시오. 바텐 주제에 그럴 리 없어요. 수년 전에 딱 한 번 한 주문을 순서대로 외우다니 그 말을 누가 믿어요? 꿈을 꾸셨겠죠, 꿈을. 그래요. 그때 저한테는 그 모든 게 믿을 수 없는 웃기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확실히 못 박아두지. 난 너희 바텐에게는 조금 더 기대 안 해. 이번 호텔의 전면 리모델링에 따라 난 여기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새롭게 변화시킬 생각이다. 바텐의 경력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바는 낡아 빠졌어.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면 모를까, 바텐만 보고 손님은 안 오지. 하지만 일단 실력은 있어야 하니까 각자 제일 자신 있는 칵테일을 만들도록 해. 심사를 해서 이 바를 맡길지를 정하겠네. 알겠나? 보시는 것처럼 저 사람 바텐더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죠? 그는 바텐더를 바텐이라고 부르며 단순히 바의 부품으로밖에 여기질 않아요. 과연 여기에 어떤 바가 만들어질까요? 아마도 카미시마 부장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형태가 될 게 분명하겠죠. 그리고 전 그런 바는 싫어요. 다들 준비는 됐지? 그럼 자네부터 하고. 예, 그럼 마티니를. 됐습니다. 자넨 내가 식사를 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아직 안 했다고 생각하나? 예, 그게 여쭤보질 않아서. 마티니는 독한 칵테일이야. 내 위가 비었는지 찼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잘도 이런 걸 만들어냈군. 다음. 전 그레스호프를. 모처럼이니까
포스카페 스타일로 해주게. 예. 포스카페 스타일. 그건 비중이 다른 재료가 섞이지 않게 층을 쌓는 기법. 하지만 이거 섞였잖아.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손님은 심술구주니까. 당신이야말로 그 말은 인정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좀 심술궂기는 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을 절대 바텐더라고 부르지 않고 바텐이라 불러대며 무시했거든요. 이거야 원 평범하게 짝이 없는 맛이군. 겨우 이 정도란 말이지. 아마 그 당시 전 편견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전 바 자체를 아주 싫어했거든요. 거만한 바텐, 손님을 고르는 무겁기만 한 문, 그 모든 게 저한테는 납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저에게 호텔 바의 리모델링이란 일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일이니까 불만은 없습니다. 네, 기꺼이. 뭐들 하는 거야? 일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안 보이나?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살펴봐. 바텐 모집은 어떻게 됐어? 돈을 뿌려서라도 말이야. 제대로 된 녀석을 데려와. 술도 그래. 뭐든지 좋아. 바 뒷배경에 화려하게 진열만 하면 된다고. 우물거릴 시간이 없어. 디자인만이라도 빨리 결정하란 말이야. 그렇지만 나 이런 바는 마음에 안 든다고. 시끄러. 누가 반대하나? 오늘은 회의다. 밤을 새서라도 내가 납득할 결정을 내려놔. 공사 중이지만 폐허나 다름없군. 아니지. 오히려 이게 더 참신하고 좋을지도. 말이 되는 소린가? 대체 왜 그래? 일처리가 왜 그 모양이냔 말이야. 부하들도 불만이 많다고. 잘 듣게. 어찌됐든 디자인만이라도 멋진 걸로 뽑아내. 손님이 밀려드는 바를 만들란 말이야. 바는 무슨 술이야 어디서 마시던 그게 그거지. 아니야. 시끌벅적한 술집이나 포장마차의 술이 훨씬 맛있다고. 목욕 후에 마시는 맥주의 맛을 알아? 어쨌든 바 같은 건 질색이야. 여기는 하나의 문으로 날아오른 반짝임. 이것이 카미시마 부장과 바 에덴홀의 신비한 시작. 그때의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의문입니다. 바라면 진절머리를 치던 제가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에덴홀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저건 뭐지? 에덴홀의 글라스를 본떠 만든 얼음 조각입니다. 에덴홀? 네, 영국 북부 지방에서 전해오는 전설로 어느 날 밤 연회를 벌이던 요정들이 갑자기 나타난 인간에게 놀라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요정이 이 술잔이 깨진다면 에덴홀의 행복과도 이별이야 라고 외치자 하나의 글라스가 남겨졌습니다. 그 후로 에덴홀의 행운이라 불리며 소중히 여겨지던 것을 얼음으로 본뜨고 이 바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깨서는 안 되는 글라스의 전설이군. 이 녀석이 그 신의 글라스라는 바텐인가? 되게 좁네. 어느 분 소개로 오시게 됐습니까? 소개? 소개가 없으면 안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손님을 고르려는 속셈이지 않나? 저 무거운 문 꼭 들어오지 말라는 것 같다고. 바라는 곳은 하이드아웃이니까요. 하이드아웃? 네, 그건 깨양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은신처니까 바의 문은 무겁고 행인을 거부하는 듯 간판도 작고 눈에 안 띄죠. 그 대신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 밖의 세계를 잊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신분과 나이를 모두 잊고 본래의 나를 대할 수 있죠. 그건 모두 저 무거운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구만. 아 근데 자네가 수년 전에 주문을 기억한다는 소문의 바텐인가? 아,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바로 저희 바텐더의 일 중 하나입니다. 바텐더 좋아하네. 자네들은 그저 레시피대로 술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서 돈도 벌고 참 편하겠어. 바텐으로도 감사하라고. 마침 잘 됐어. 자네가 이것 좀 봐주기나. 바를 리모델링 하세요? 근데 잘 진행이 안 돼서 말이야. 마케팅대로 한 건데 바텐이 보기엔 어떤가? 잘은 모릅니다만 그게 그게? 손님께선 바를 싫어하십니까? 덜컥했습니다. 제 본심을 꿰뚫어보다니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왜 제가 그렇게 바를 싫어하게 됐는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학생이었을 때 예전부터 전 바라는 곳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용기를 내서 그 무거운 문을 밀고 말았답니다. 가격은 1,000엔입니다. 이게 겨우 이게? 말도 안 돼. 저기 어느 분 소개로 오셨는지 소개가 없으면 들어오면 안 되냐? 뭘 드릴까요? 맥주... 네? 여기서 맥주는 좀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가난한 학생한테 뭘 바래? 맛있군. 맛은 뭐 그냥 맥주지만 주의를 의식해서 두 잔째는 위스키를 대신 별로 안 비싼 걸로.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그때는 진짜 눈앞이 캄캄했었죠. 이야,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손님, 계산을 하시겠습니까? 저기 5,000엔짜리 한 장을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그게 진짜야. 진짜라고. 뭐야? 왜 다들 그런 눈으로 날 손님, 계산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참 희한하게도 정신이 들었을 땐 제가 처음 만난 그에게 이 안 좋은 기억을 전부 얘기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그 일에 대한 사죄의 한 잔을 서비스해드려도 될까요? 즐기시는 칵테일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더라.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그 신의 글라스를 자네가 잘하는 걸로 주게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바텐은 어떤 칵테일을 만들까? 흔해 빠진 그저 평범한 맛일까? 섞여버린 푸스카페 스타일일까? 어쨌든 간에 그 마티니처럼 이 바텐도 내 위 상태를 조금도 물어보지 않는군. 대체 어떤 신의 글라스를 보여줄 테냐? 어서.
퀴즈를 하나 내도 될까요? 음? 이 세상에 절대 손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직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와 약사죠. 그럼 다른 하나는? 바텐더. 뭐야, 뭘 만들 셈이지? 깨서는 안 되는 에덴홀의 조각까지 깨면서 이 녀석은 대체 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바텐더와 의사가 손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가? 그건 둘 다 레시피 하나로 독과 약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미즈왈입니다. 장난하나? 미주와리라니 이게 사조의 한 잔인가? 미주와리는 말이야 위스키 회사가 매상을 올리려고 생각해낸 일본만의 음주법이라고. 이런 걸 만들다니. 이것이 미주와리? 희미한 술통의 향과 곡물의 단맛, 끝까지 남는 감칠맛. 도수가 낮아졌는데 혀를 감싸는 이 느낌 전혀 물 같지 않아. 위스키는 흔한 브랜디였지. 하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렇게 맛있는 미주와리가 있다니. 아니야, 이건 분명 미주와리란 칵테일. 가르쳐주게. 자네 이 칵테일은 대체 뭐가 다른 거지? 일에 지친 손님이 계십니다. 바의 리모델링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댁에 못 가셨죠. 어떻게 그걸... 옷깃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호텔에 계시는 분께는 드문 일이죠. 상사와 부하와는 의견이 충돌하고 스트레스로 위가 안 좋으신데 잠이 오지 않아 술을 드시죠. 거칠어진 혀에는 보통의 미즈와리 레시피는 강할 것 같아서 비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뭔가 달라. 이 미주와리는 순하긴 하지만 맛은 제대로라고. 얼음입니다. 한계점까지 도수를 낮추며 물에 녹아도 그 균형을 유지하는 단단한 얼음이죠. 얼음? 그럼 깨서는 안 되는 에덴홀의 클라스. 겨우 이 한 잔의 미주와리를 위해, 그것도 자네를 바텐 취급한 손님을 위해. 바텐더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뜻? 바는 휴식의 나무, 그리고 부드러움의 텐더, 합쳐서 부드러운 휴식의 나무란 뜻입니다. 이 나무가 바, 이것만으론 단지 술을 넣는 탁자죠. 하지만 그곳에 바텐더가 있으므로 바의 텐더, 부드러움이 생겨나죠. 그것이 바텐더. 분명 그때 바텐더도 내가 나중에 술값을 가져오리라 믿고 있었던 거야. 신의 글라스. 그에겐 그저 한 잔의 미즈와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부서져버린 에덴홀의 글라스. 하지만 요정들은 금방 돌아오겠죠?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저와 에덴홀의 신비한 시작이었습니다. 덕분에 보시다시피 바의 리모델링은 무사히 완성되었죠. 그래요, 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의 부드러움이 없으면 바라고 할 수 없다고. 언젠가 꼭 오시길. 그럼. 다음 이야기 마음속의 메뉴.